윤서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 잃고도 울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빼앗고도 후회하지 않는 여자. 나는 그 둘 다였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남편 태수가 출장을 간다며 나갔을 때 그의 거짓말 속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냄새. 향수 냄새, 메시지 삭제 흔적,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발견한 휴대폰 속 정미라는 이름. 윤서는 묻지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사람의 거짓말은 언젠가 자기 무덤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운명처럼 남편의 내연녀 정미를 마주쳤다. 정미는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윤서가 예전에 남편에게 선물했던 시계가 있었다. 아, 이 시계요? 태수 씨가 오래전 선물해 주셨대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참 오래된 물건이네요. 그날 이후 윤서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다. 윤서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1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바꾸며 지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단발머리, 안경, 낮은 목소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윤서는 생각했다. 죽는 건 쉽다. 하지만 잊히는 건 더 어렵다. 나는 그걸 배우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는 정미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갔다. 정미는 이제 기부와 봉사로 이름난 여성 CEO가 되어 있었다. 윤서는 정미의 곁에서 조용히 일하며 그녀의 일상, 인간관계, 약점을 꼼꼼히 기록했다. 서류를 정리하며 윤서는 생각했다. 그녀는 남의 삶을 훔쳤고 나는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다. 이제 그림자가 주인이 될 차례다. 윤서는 정미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정미가 마시는 커피 종류부터 그녀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까지. 모든 것은 윤서의 노트에 기록되었다. 정미는 윤서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어쩌면 정미는 윤서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태수의 아내라는 타이틀 외에는 윤서를 기억하지 못했다. 윤서의 계획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정미의 신뢰를 얻어갔다. 정미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녀의 개인 업무를 돕는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윤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정미의 약점, 그녀의 비밀,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까지. 복지재단에서의 일상은 윤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녀는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정미의 세계에 깊숙이 침투해갔다. 정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포장했지만 윤서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을 보았다. 정미의 허영심,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것을 탐하는 욕망. 어느 날 복지재단의 이사 도훈과 마주쳤다. 도훈은 따뜻하고 진심이 있는 남자였다. 그는 늘 윤서에게 친절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지연 씨, 당신 생각은 어때요? 도훈의 질문에 윤서는 잠시 당황했다. 오랫동안 누구도 그녀의 생각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훈은 가끔 윤서에게 말했다. 지연 씨, 당신 눈빛이 슬퍼 보여요. 세상과 너무 싸워온 사람 같아요. 그 말에 윤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미가 도훈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서는 생각했다.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복수는 늘 계획된 감정이다. 내 복수는 흔들려선 안 됐다.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미의 비밀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정미가 재단 자금을 빼돌린 증거, 남편 태수의 비자금과의 연결고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줄로 엮여 있었다. 윤서는 정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 윤서는 정미의 컴퓨터를 조사했다.
거기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정민은 기부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태수와 함께 계획한 해외 도피 자금이었다. 윤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며 복수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정미의 어두운 면을 기록하던 중 도훈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도훈의 목소리에 윤서는 깜짝 놀라 컴퓨터 화면을 가렸다.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었네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요? 윤서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식사 중에 도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과거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도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죠. 윤서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혼란스러웠다. 복수심과 새롭게 피어나는 감정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하지만 정미가 도훈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윤서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정미의 계획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정미의 개인 비서 역할을 자청했다. 정미의 개인 비서가 된 윤서는 이제 그녀의 모든 일정과 비밀을 관리했다. 정미는 윤서를 완전히 신뢰했다. 지연, 당신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정미의 말에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미가 얼마나 무심코 남의 삶을 파괴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정미는 윤서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지연, 이번 주말에 있을 자선 행사 준비를 부탁해요.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올 예정이에요. 윤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행사 준비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동시에 정미의 비리 증거를 더 확실하게 수집했다. 행사 당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정미는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자선가로서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윤서는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정미의 자선 행위 대부분은 세금 회피와 개인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 윤서는 정미의 연설을 들으며 복수의 계획을 더욱 확고히 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항상 투명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정미의 연설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윤서는 그 순간 정미 옆에 서서 가짜 미소를 지었다. 행사가 끝나고 윤서와 도훈은 정리를 돕고 있었다. 둘만 남게 되자 도훈이 물었다. 지연 씨, 정미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도 그런 것 같아요.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훈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여러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정미의 비리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이제 거의 다 모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정미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상처를 받을까? 하지만 복수의 불꽃은 이미 너무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윤서는 정미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정미가 태수와 나눈 이메일에서 그들이 재단 자금으로 해외에 별장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서는 이 증거를 확보하며 마침내 복수의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정미는 윤서에게 접근해 은밀한 제안을 했다. 지연, 당신은 재단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정미의 제안은 분명했다. 그녀는 윤서를 자신의 불법적인 일에 동참시키려 했다.
정미의 제안 앞에서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어떤 일인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미는 윤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재단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개인 재산을 불리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윤서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이 일은 우리 둘 사이의 비밀이에요. 태수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정미의 말에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태수의 이름이 언급되자 과거의 상처가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윤서는 감정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대표님. 그날 저녁 윤서는 도훈과 우연히 마주쳤다. 도훈은 그녀의 표정이 어둡다며 걱정했다. 무슨 일 있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도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때로는 옳은 일과 원하는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도훈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지연 씨,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할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에 윤서는 갈등했다. 복수를 완성하면 도훈까지 상처받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윤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정미의 사무실로 향했다. 정미는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 왜 갑자기 찾아왔어요? 윤서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정미 씨, 당신이 내 이름을 훔쳤던 것처럼 이제 나는 당신의 인생을 돌려받을 거예요. 정미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윤서의 정체를 깨달았다. 당신, 설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서는 증거가 담긴 파일을 정미 앞에 내려놓았다. 이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태수와의 관계도 모두 밝혀질 텐데요. 정미는 처음에는 웃으며 위협을 무시하려 했지만 윤서의 눈빛에서 자신이 무너질 것을 직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의예요. 당신이 빼앗은 모든 것에 대한 정의. 윤서는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재단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미의 이름은 뉴스에 오르내렸다. 정미는 윤서에게 달려와 절규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윤서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죽였던 여자야. 정미가 무릎을 꿇었을 때 윤서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다시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 했다. 하지만 복수가 완성된 그 순간 윤서는 공허함을 느꼈다. 도훈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윤서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다. 내가 윤서예요. 태수의 전처. 정미가 내 남편과 내 인생을 빼앗았어요. 도훈은 잠시 침묵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이 윤서 씨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여전히 지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훈의 고백에 윤서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도훈은 조용히 설명했다. 그는 정미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윤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윤서가 스스로 진실을 밝힐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내가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그녀가 되어버렸어요. 당신까지도 속였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죠?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복수를 했지만 난 당신 안에서 다시 사랑을 봤어요.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따뜻함을. 정미는 체포되었고 태수도 그녀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윤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했다. 복수는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윤서는 교도소에 있는 정미를 찾아갔다. 정미는 황폐해 보였다.
그녀는 윤서를 보자 놀랐다. 왜 왔어요?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어요. 윤서는 정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수와의 결혼 생활, 그녀가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복수를 위해 1년 동안 준비했던 시간. 당신은 내 삶을 망쳤지만 나도 복수로 인해 자신을 잃었어요. 우린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해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윤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예요. 이제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시간이에요. 윤서는 교도소를 나와 도훈을 만났다. 도훈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편안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도훈은 윤서에게 제안했다. 함께 떠나볼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윤서는 도훈의 책상 위에 찢어진 명함 한 장을 남겼다. 윤서 지영 같은 이름, 다른 여자.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다. 몇 달 후 한 해변 마을에서 윤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도훈이었다. 결국 찾았네요. 그는 미소 지었다. 윤서도 미소로 답했다. 어떻게 찾았어요? 도훈은 명함 조각을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이 남긴 단서를 따라왔어요.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윤서는 마지막 나레이션을 떠올렸다. 나는 그녀의 인생을 빼앗았지만 결국 나 자신도 잃었다. 복수는 사랑처럼 끝을 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거울 속에서 윤서는 더 이상 정미의 얼굴도 과거의 자신도 보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비춰졌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